일단은 수열 먼저 합니다. 앞에 있는 거랑 뭐 연관이 없으니까 수열, 삼각함수, 제일 마지막에 지수로그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그치? 웬만하면 뭐 복습하는 친구들이나 뭐 처음 하는 친구들은 전혀 상관없고, 복습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지수로그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비 고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가 중간고사 범위니까,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좋긴 할 거예요. 오케이? 됐지? 자, 수열부터 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열이 결국에는 뭐냐? 수를 나열하겠다 라는 건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얘입니다. 함수가 있어요. 우리 수학, 공통 수학 2를 하면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어디에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입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연수로만. 그리고 그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어디로 대응되느냐? 우리가 아는 수 전체의 범위, 복소수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보통 공역이 실수입니다. 근데 복소수라고 할게. 저렇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함수가 있을 거야. 그럼 뭐가 있겠어? 함수 값이 있겠지. 함수 값이 뭐가 있어? F1도 있을 거고, F0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F-1 있을 수 없죠. 누구만 있다? F1, F2, F3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자, 수열이다라는 특징이 뭐냐? 자연수 1, 2, 3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수열은 순서가 부여됩니다. 순서가 부여됩니다. 뭐 어떻게 순서가지? 부여됩니다. 자, 얘가 첫 번째고요. 얘가 두 번째입니다. 얘가 세 번째가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부여될 거고,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가 함수값들이 뭐가 된다? 나열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 순서가 부여되어 있고, 그러한 함수값들이 나열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열이다라고 부른다.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지? 자, 이게 다야. 그러면 전체적인 수열에 해당하는 내용 뼈대는 잡았어. 그럼 우리가 어떤 측면을 조금 봐야 되느냐? 세부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맞죠? 불편함이 있어요. F1, F2, F3. 기존의 함수 표현이라는 거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뭐를 사용한다? 첨자,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첨자 A1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함 A1. 자, 우측 하단에 작은 숫자를 적는 거야. 얘 A2. 소문자 적고 얘는 A3.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래서 A1, A2, A3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첨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해가 됐지? 됐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 한번 쭉쭉쭉 있겠지. 쭉쭉 있어요. 자, 이렇게 나열시키면 된다는 측면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함수로부터 비롯됐다. 함수로부터 비롯됐으니까 결국 뭐랑 연관이 되더라? 그래프랑 연관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연관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가면 우리가 뭐로 접근도 한다? 이 함수값들의 나열은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로도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까지도 있다. 끝. 이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끝이야. 끝이야. 그냥 일반적인 수열은 기본적으로 함수값들을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나열의 치중이 됩니다. 여기에 나열의 치중이 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다? 나열을 하면서
규칙을 발견하고 질서를 찾겠다 이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서 파악에 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 오케이? 두 가지 측면, 한 가지 그래프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된다. 끝.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가보자. 등차 수열입니다. 우리가 수열에는 크게 네임드 수열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등차 수열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되느냐?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기타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 이외가 있을 텐데, 등차 수열은 성질들이 매우 많습니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성질들이 매우 많고, 성질을 알고 푸느냐 모르고 푸느냐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오케이? 됐지? 그런 부분들 이제 하나씩 볼 텐데, 등차 수열이야. 뭐가 같대요. 같을 등입니다. 뭐가 같다? 차이가. 오케이?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 거리, 얘를 distance라고 해서 D라는 걸로 이제 적는 거야. 저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 항들이 차이가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공차라고 부릅니다. 뭐 저런 게 다야. 그러니까 자 1, 3, 5, 7 이런 거잖아.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그샘플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가는 건데, 얘를 편의상 A1이라고 둡니다. 얘를 편의상 A2라고 둡니다. 얘를 편의상 A3라고 두고요. 얘를 편의상 A4라고 둡니다. 이까지 됐어요? 네 번째. 자, 그러면 얘는 공통된 차이, 공차가 얼마가 되나요? 2가 되는 거 알겠어요? 공차가 2가 되는 거 알겠지? 여기 13장 공통된 차이가 2인 거 알겠죠? 그래서 공차를 2라고 적을게. 공차를 2라고 적을게. 됐어요? 2라고 적을게. 자, 그러면 봐. 이제 A20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얼마야? A20 얼마야? A100 얼마야? A53 얼마야? 바로 알 수 있겠어? 바로 모르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일반적인 규칙, 질서를 포함하는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가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함수값, 세 번째 함수값, 네 번째 함수값이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n번째 함수값을 안다라고 친다라면 저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1이나 2나 3을 집어넣으면 값이 탁탁탁탁 튀어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n번째 항에 대한 함수값이 도대체 어떠한 n에 관한 식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좀 해줄게. A1이 있어. 이렇게 좀 해볼게. 그 다음 두 번째 A2가 있어. A1과 A2의 차이는 딱 뭐예요? 한 개 차이 나지. 공차가 하나 더해지면 얘가 되는 거잖아. 다시 2가 한 번 더해지면 얘, 여기서 2를 다시 더하면 얘, 2를 다시 더하면 얘잖아. 오케이? 2를 한 번씩 더하니까 탁탁탁탁 나오잖아. 그럼 봐. A1이 있어? 얘는 일단 누군지 모르겠지만 A2는 이 A1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D를 더해주면 돼. 오케이? 됐어요? 이해돼요? 자, A3는 뭐가 되죠? A3는 A1에다가 위에 A2에다가 다시 D를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 2D가 됩니다. 어떡하세요? A4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최대치로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앞
하나씩 공차, 즉 공통된 차이가 DC, 여기서부터 플러스 D 하면 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플러스 D 하면 만들어지니까 뭐가 파악이 돼요? 첨자가 여기 있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2, 3, 4로 증가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규칙이 보이잖아. 어떤 규칙이 보이는데? 보여요? 보입니까? 보이죠? 위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렇지. 이 규칙대로 본다라면 뭐가 있었다? 그렇지. D가 있었는데 앞에 누가 있었다? 0이 있었다. 왜? 0, 1, 2, 3 이렇게 갈 거니까. 이까지 됐어? 그럼 봐. 이제 뭐 해야 돼? 계속 이렇게 할래? 아니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 있는 요 4보다 하나 적네, 3보다 하나 적네, 2보다 하나 적네. 그렇죠. 하나 적은 2가 됩니다. 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쓸 식입니다. 첫 번째 항에다가 뭐야? n-1d 하나 적게. 오케이? 다 됐니? 이까지 해야 돼요? 이까 됐죠? 그래서 a1 더하기 n-1d 얘 한번 해볼까? 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일반을 찾고 싶어. 됐지? 그럼 어떻게 해준다? 첫 번째 항에다가 n-1의 공차, 여기서는 공차 찾았죠? 2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a1도 있죠? 얼마지?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얼마가 만들어지느냐? 2n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그럼 봐. 100번째 항이든 50번째 항이든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게 일단 1차적으로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얘가 기본기입니다. 얘가 기본기입니다. a1 더하기 n-1의 d a1 마이너스 n a1 플러스 n-1의 d.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근데 또 외우라고 해서 만보만해로 지금 외우는 단계가 아니라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지. 나 이렇게 다 설명해 줬지?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적어보면 돼. 이렇게. 그러면 뭐라? 이 첨자와 공차의 차이를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식입니다. 중요한 식입니다. 중요한 식이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그칠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의미를 파악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수열은 함수값들에 놔야 되니까 얘를 뭐로 볼 수가 있느냐면 그래프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프로 봤었을 때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야 돼. 자, n입니다. n이라는 문자를 기점으로, 자 여기 있는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d가 곱해져 있네. 뒤에 뭐가 있어요? 외우란 얘기 아니야. a1 빼기 d야. 자 1, 2, 3, 4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얘를 뭐로 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여요? 여기 보이죠? 여기 뭐로 볼 수 있느냐? 자 n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쓴 함수 표현으로 바꿔볼게. 뭐로 느껴져요? 뭐지? 직선입니다. 직선 위에 그 직선의 라인에 따라서 함수값들이 뚝뚝뚝뚝 찍힌다 이 얘기야. 오케이? 여기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에 있는 요 x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적힙니다. 기울기가 얼마? 2인 직선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100% 이해는 안 되겠지만 뭐 이 정도 뭐 직접 호기심이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요거를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식을 조금 변형해 볼게. 얘가
AN에서 A1을 빼는 거야. 얘 뭐로 보여요? N을 대입한 함수값, 1을 대입한 함수값, 그거를 N-1로 나누는 거야. 자, 이 표현이 어색하다면 이 생각도 괜찮아. Fn-F1을 N-1로 나누는 거야. 이건 뭐지? 직선에서 기울기가 되네요. 기울기죠. 맞죠? 그 기울기가 뭐다? D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학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얘가 뭐다? 누구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는 수열 입장에서는 요 D가 공차이지만 직선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얘를 기울기로 해석할 수도 있으면 돼. 끝. 뭐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갈게.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갈게요.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고. 자, 이 생각을 하시면 돼. 아, 어차피 얘는 몇 차야? 1차야. 느낌 알겠죠? 오케이? 1차식이란 걸 알겠죠? 그 정도까지는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거 기울기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식인 건 알겠지?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and 두 번째 n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n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본인이 맨날 일반항 할 때 A1 더하기 n-1d, A1-n-1d 이 사고만 하셨다가 나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기억에서 사라지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도 엮고 여기도 엮잖아. 그럼 기억이 더 오래돼요. 오케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고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학습을 하는 상황이니까 자, 일단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n의 개수가 n에 관한 1차식이고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리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가 되더라.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AN이다라는 수열이 있어요. 근데 n 더하기 5가 되고 앞에 3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뭐예요?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입니다. 어떻게 확인해?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확인해 봤더니 공차가 3이더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식의 형태가 딱 뭐야? 1차식이지. 1차식이지. 또 뭐가 파악돼? n 앞에 개수가 얼마야? 3이지. 그게 뭐야? 공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몇 차식이고? 자, 얘는 당연히 뭐다?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가 된다? 공차가 3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이가 됐지? 그럼 이제 저게 나왔으니까 저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직선으로 다시 가볼게. 직선 한 직선이 딱 있어요. 얘들아, 직선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해? 지나는 한 점과 뭐가 필요하지? 기울기가 필요하잖아. 아니요?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면 직선 표현할 수 있잖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또 뭐를 알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두 점을 알아도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봐. 등차 수열의 결정 조건은 직선의 결정 조건과 거의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적거든요. 매우 유사합니다. 자,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가 있느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기울기야.
기울기와 한 점 알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수열 입장에서는 제가 누구로 대체되느냐? 기울기가 뭐로? 공차로 대체됩니다. 한 점이 뭐로? 그렇지. 하나의 항으로 대체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직선의 결정 조건에 있어서 한 가지가 더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은 뭐랑 대체가 되겠어? 서로 다른 두 항으로 대체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항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를 알거나 두 번째를 알면 뭐가? 등차수의 하나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번, 2번이 되는데 그냥 일단은 직선과 좀 버무려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이게 좀 요긴하게 쓸 거니까. 됐죠? 이거 됐어? 자, 이제 관점을 좀 볼게. 관점 조금 볼 텐데 이 단원에서 좀 그래도 초기에 많이 쓰는 관점이 뭐냐 이겁니다. 자,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A별 빼기 A 세모는 별 빼기 세모의 공차가 된다. 이렇게입니다. 자, 얘도 정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얘도 많이 이용이 돼요. 자, 적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그러면 A3에서 A6까지 갈 때에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데? 하나? 둘? 세 개 차이 나지.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뭐를 항과 항을 빼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A3에다가 3 얼마? 공차를 해주면 A6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매번 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이 없을 거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 자, 이항시키면 여기 있는 이 D 앞에 있는 A6 빼기 A3가 곧 뭐다? 6 빼기 3. 첨자의 차이만큼 항의 차이는 첨자의 차이만큼 공차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6 빼기 3의 D가 된다. 어떡하세요? 이가 됐어? 자, 해볼까? 자,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니까. 자, A4, A5 나와요. A10 나왔어요. 자, 근데 뭐하지? 12개. 뭐하는지 모르겠네. 35. 자, 저게 나왔어? 저기 나오면 뭐부터 파악이 돼? 공차부터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 처음에는 쌤 얘는 A1 더하기 첫 번째 항 맞아? 그 다음 여기 다섯 번째 항이니까 몇 D니? 4D지. 이해돼요? 4D 되는 거 알겠어요? A1 더하기 4D라고 이렇게 합니다. 얘는 뭐죠? A10이야. 그럼 쟤는 뭐죠? A1 더하기 얼마? 9D가 되겠지. A1 더하기 9D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이게 나쁜 방법이다 그게 아니라 이 방법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멈춰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문제를 못 풉니다. 자, 이것도 처음에는 필요해. 자, 뭐 해주면 되겠어? 연립해주면 되겠지. 연립해주면 항이 2개 나왔으니까 연립해주면 충분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자, 봅시다. 보통 이제 숙달된 충격들은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방법 1입니다. 방법 1입니다. 근데 방법 1인데 방법 2가 있어요. 자, 방법 2입니다. 우리 방법 2로 문제를 조금씩 더 빨리 풀 거거든. 방법 2로 풀어줄게. 자, 뭐 한다? 공차부터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공차부터
항의 차이가 첨자의 차이. 그러니까 A10에서 A5를 빼면 얼마 나오죠? 5D입니다. 맞죠? 5D인 거 알겠어? 5D. 그럼 35에서 10 빼면 되지? 얼마 나와? 25 나오지. 이해돼요? 자, 다시 뭐? A10에서 A5를 뺍니다. 이게 얼마가 된다고? 5D라고. 이게 바로 나오고, 그리고 뭐가? 35에서 10을 빼면 25가 나오니까 공차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까지 해야 돼요. 근데 공차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잖아. 공차가 결국에는 뭔데? 공차가 이 AN의 어떤 파트를 담당합니까? N 앞에 개수를 담당합니다. 맞죠? N 앞에 개수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봐. 자, 이제 뒤에 뭔가 상수 부분을 구하고 싶은데 뭘 해주면 돼? 5를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상수쯤은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될 거라고 봐. 얼만데?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차를 먼저 찾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에 익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매번 해설은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란 말이야. 연립해가지고 연립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연립하면 D가 얼마가 나와? D 값 자체는 아까 전처럼 여전히 5가 나올 겁니다. 여기야 5를 집어넣으면 20이 되겠고,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상황이라서 집어넣으면 A1도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A1이 15가 나오고, 5 맞나? 잠깐만,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공차가 5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의 d를 써가지고 매번 여기서 가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기울기 먼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잖아. 찾고 뭐다? 집어넣어서 암산해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훈련하면 돼. 이것만 일단 오늘은 요 부분들만 먼저 훈련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들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한 반은 이거 써요. 이거 써요. 근데 쓰다가도 나중에 생각을 해야 돼. 조금 고쳐야 돼. 이렇게 고치는 게 속도면이나 정확도 면에서 조금 더 높을 거니까. 자, 가봅시다. 가볼까? 이제 이렇게 좀 해볼게. A7에서 A15를 빼는 거야. 뭐 나오죠? 얼마 나오죠? A5에서 A3을 뺍니다. 얼마 나오죠? 2D. 맞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8D. 이해돼? 어떻게 계산한다고? 항과 항을 빼. 항과 항을 등차 수열에서 빼게 되면 그 첨자의 차이만큼 공차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야. 항과 항이 주어져. 뺐어? 그러면 빼면은 이만큼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차도 알아내시고 첫 장도 알아내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잘했죠? 잘했습니다. 거의 다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야, 한 번 더 해볼게. A 6이 마지막이야. 이까지 되면 돼. 이까지가 최종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정도 표현까지 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자, AN의 공차가 수열을 적을 때 중괄호로 적습니다. AN 중괄호 써서 이건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의 공차가 D예요. 공차가 D입니다. A6이 5래. A15는 어떻게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래? A15? A15 어떻게 표현할래?
N15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지? 주어진 걸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지. 맞죠? 주어진 게 누구야? 5지. 그러면 뭐를? 저거를 활용하면 되잖아. 이해되니? 얘는 A6을 먼저 적으시고 뒤에다가 뭐만? 공차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A6은 문제에서 5라고 했고 공차는 얼마만큼 채워주면 돼? 15에서 얼마를 빼? 6을 뺀? 그렇지. 9D 저렇게 적어주시면 돼. 한 번 더. 자, A15가 있어요. A15래. A25 합시다. A25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 A6에다가 뭐 하는지 모르겠네. 똑같은 거 왜 하지? 맞지? 얼마? 19D입니다.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A1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방향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갈 때는 잘 되는데 바꿔지면 그게 잘 안 돼. A6 얼마? 그렇죠. 빼면 돼요. 빼면 돼. 마이너스 얼마? 5T가 됩니다. 여기 얼마 적으면 돼? 여기가 5라고 적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 다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알아가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참고로 자, 문제에서 제시된 항을 기준 삼습니다. 오케이? 됐지? 문제에서 제시된 항으로 표현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 문제에서 제시된 항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야. A6이 나와 있으면. 그래서 뭐를? 이제 앞으로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다? 오늘 처음 배울 때는 A1 더하기 N-1D로 배웠지만 가면 갈수록 A1에 대한 첫째 항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된다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A1에 집착하지 말자. 여기까지 하시면 항에 대한 내용은 웬만한 건 다 됐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이건데. 네.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몇 번 보시느냐 하면 이제 13장 잠깐만 한번 펴보시고 13-1번 있습니다. 이거 하나 또. 자, 13-1번에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0.85입니다. 0.9 하나입니다. 0.97입니다. 등차수열 있죠? 등차수열 있는데 2.05는 몇 번째 항인가? 얘가 첫 번째 항인가 봐. 얘가 두 번째 항인가 봐. 얘가 세 번째 항인가 봐. 쭉 가가지고 얼마가 된다? 거기 보시면 2. 도대체 몇 번째 항이 2.05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13-5번에 1번 있죠? 자, 한번 해볼게. 머리 찾으면 되겠어요? 찾으면 되지. 뭐부터 찾는다? 그렇지. 공차부터 찾는다. 공차 얼마야? 0.06 됐니? 그러면 0.06이 공차니까 어떻게 적는다고? 0.06 적고 뒤에다 뭐 적는다고? n 적는다고. 이까지 됐어? 됐지? 0.06 적고 그냥 n 적어. 그럼 이게 AN이 될 텐데 문제는 뭐야? 1을 집어넣었을 때 0.85가 나와야 되겠지. 0.85가 나오려면 암산할 수 있잖아요. 0. 얼마 있어야 돼?
0.79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얘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n의 값 또는 k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ak는 n 자리에 k가 들어가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0.06k 더하기 0.79가 되는 거고 양변에다가 100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100을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6k 더하기 79가 205가 되겠네요. 됐죠? 넘겨주시면 6k가 얼마가 됩니다? 126이 되겠네. k 값이 얼마 나온다? 21이 나오겠네. 그래서 21번째 항이 되겠지. 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생략합니다. x는 적지 말고 그냥 로그 나오면 안 풀어도 돼요. 그 이상한 문자 나오면.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자, 3번에 공차가 얼마야? 0.3이야. 그 다음에 10항. 그러면 A10이라고 적으면 되고 A10이 4.7이래. A10이 4.7이다 그랬으니까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 아까 전에 얘기했지? 방법부터 먼저 해볼게. 이거 되는지 봐. A1.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야. A1 더하기 얼마? 9 곱하기 0.3. 됐어요? 이해돼요? 왜? 빼면 9이 나오니까. 오케이? 됐어요? 빼면 9이 나오니까. 그래서 A1 찾으면 되겠지. A1 얼마다? 2가 나온다. 오케이? 잘했어? 자, 만약에 내가 일반항을 찾고 싶어. 그럼 일반항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일반항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AN은 얼마? 0.3이라 적고 N이라 적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 4.7이 나오니까 10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이지. 그럼 뒤에 얼마 더 있으면 돼? 1.7 있으면 되겠지. 그럼 끝이야.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1을 집어넣더라도 A1, 2는 여전히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 봅시다. 요거하고 좀 쉬어서 갈게. 자, 4번 보자고.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 4번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래. 첫째 항 뭐다? 1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4 되겠죠. 끝. 오케이? 됐어요?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을 좀 풀어드릴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